전 세계가 금리 상승기인데 웬 채권? 미국 채권 시장은 총 6경 원이 넘을 정도로 매우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채권 투자는 과거에 큰 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안녕하세요. ETF 테마 노트의 진입니다. 오늘은 고금리 시대에 늘어나고 있는 채권 투자자분들을 위해 채권과 관련된 ETF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주식 대신 채권을 사들여 이자 수익과 함께 매매 차익까지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식만 갖고 계셨다면 채권에도 주목해 보시면서 보다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채권 이야기로 가득 채운 오늘의 ETF 테마 노트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과 금리는 기본적으로 반비례의 관계입니다. 금리 인상이 지속될수록 채권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도 한국도 이 전 세계가 금리 상승기인데 웬 채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리 하락기로 전환하게 되면 매매 차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제 막 채권 매수에 신규 진입하는 분들에게는 그 어떤 때보다 저점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만한 채권 관련 ETF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채권 투자 자체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고 접근하기 쉽지 않은 시장인 만큼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는 ETF를 통해 채권 거래를 하실 수 있는데요. 마침 또 이번에 코덱스에서 신규 상장하는 해외 채권형 ETF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먼저 미국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코덱스 미국 종합채권 SRI 액티브 ETF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 글로벌 채권 시장의 대표격인 미국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미국 채권 시장은 총 6경 원이 넘을 정도로 매우 큰 규모를 자랑하죠.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 시 활용도가 높은 핵심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코덱스 미국 종합채권 SRI 액티브 ETF는 종합채권 ETF로 미국 국채를 포함해 JP모건 체이스와 같은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 및 우량기업 회사체에 종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고요. 액티브 ETF인 만큼 비교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추구한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종합채권은 한국 및 미국 주식과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주식과 함께 투자할 시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높은 투자자분들은 미국 종합채권에 주목해 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네요. 또 코덱스 미국 종합채권 SRI 액티브 ETF의 상품명에 있는 SRI는 소셜리 리스판서블 인베스트먼트의 약자로 사회 책임 투자를 의미하고요. 비교지수에서는 ESG 문제가 있는 종목들을 스크리닝을 통해 걸러내고 있으며 자체 ESG 평가를 반영해 투자 채권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ESG 평가가 안 좋은 기업들을 걸러내는 ESG 투자 트렌드 시대에 걸맞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채권형 ETF를 알아봤으니 다음은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채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코덱스 아시아 달러 채권 SRI 플러스 액티브 ETF를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 최초의 아시아 채권 ETF가 코덱스 상품으로 상장됩니다. 지금 시장에는 다양한 채권 ETF가 이미 존재하지만 아시아 채권 ETF는 코덱스가 국내 최초입니다. 이 상품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발행자에 의해 발행된 달러 표시 투자 등급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요. 아시아 정보 관련 채권 및 회사채 등으로 구성된 ETF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투자 등급을 나누는 구분선이 존재하는데요. 트리플 B- 등급 이상의 높은 신용평가 등급을 가진 채권은 투자 등급 채권으로 분류되고 트리플 B-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채권들은 하이힐드 채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즉, 투자 등급 채권은 통상적으로 하이힐드 채권보다 덜 위험하면서 낮은 수익을 제공하고 하이힐드 채권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을 제공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거죠. 따라서 투자 등급 채권은 국채처럼 좀 더 안정적인 성격을 가진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채권 역시 앞에 소개해드렸던 미국 종합채권 ETF와 마찬가지로 주요 자산군과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ETF입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블룸버그 MSCI EM 아시아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크레딧 SRI 인덱스를 비교 지수로 하고 있는데요. 이 국가별 비중 구성을 보시면 중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 인도네시아,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순으로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의 성장성에 대해 살펴보면 과거 20년 동안 아시아 지역은 연평균 5.6%씩 성장을 해왔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GDP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아시아 주요국들의 신용등급 추이를 보면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국,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의 신용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성장성과 함께 신용도가 개선되고 있는 아시아 시장 채권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ETF가 곧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코덱스 아시아 달러 채권 SRI 플러스 액티브 ETF의 상품명에 있는 플러스는 이 채권 특성상 급격한 시장 충격 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유동성이 확보된 미국 상장 채권 ETF를 10% 수준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품은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는 환노출형 상품이고요. 역시나 비교지수 대비 초과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아시아 지역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코덱스 아시아 달러 채권 SRI 플러스 액티브 ETF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오늘은 코덱스 채권형 ETF 상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여파로 최근에 시장이 약세장으로 돌아서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채권 투자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채권 투자는 과거에 큰 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이렇게 ETF 상품을 통해서 보다 편하게 채권에 투자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 코덱스 채권 ETF가 추가로 상장되는 만큼 투자자분들의 선택의 폭은 더 넓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채권형 상품으로 주목해볼 만한 ETF가 코덱스에 이미 많이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ETF 테마노트 진이는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